안녕하세요. 중간 과제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어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뭐 방송대 입학하셔가지고 누구의 어떤 강요 이런 게 없이 본인 스스로 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알아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뭐 과제 뭐 5개 중에서 3개 완료하고 뭐 이제 또 계속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른 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어떤 질문의 그 수준? 질문의 수준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패러프레이징을 가지고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요약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영상학과 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설명을 못하는 그런 과목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거를 이게 경험을 해본 거, 내가 직접 해본 거는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컴퓨터 이해했고 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의 이해가 있네요. 사진의 이해. 이게 재밌어요. 이 미디어 영상학과 과제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는 그런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사진가의 사진을 선정하고 그 사진 작업을 조사하여 그 특징, 주제, 조명, 컬러, 앵글을 모티브로 3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대상 선정, 콘셉트, 촬영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 과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편이에요. 직접 3장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하니까. 근데 뭐 사진 촬영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명 사진가의 사진을 선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진가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를 어떻게 잡고, 그죠? 앵글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가를 찾아야 되겠죠. 야, 이 사람의 작품은 이러한 점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진가를 선택하는 것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또 어떤 작가들은 저 같으면은 좀 다양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관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인 거죠. 일단 작품을 찾아서 보고 그 사진가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진가의 작품을 또 계속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찍은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에는 뭐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조명이라든지 그죠? 그런 촬영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단순히 우리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많이 촬영을 할 텐데 이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진을 촬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진의 이해라는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학습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노출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노출이나 어떤 셔터 스피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촬영한 거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출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셔터 스피드도 길게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트라이포드를 이용한다든지 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거, 앵글을 뭐 황금 비율에 잡는다라든지, 혹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황금 비율이 뭐 이상적인 그 사진 촬영 그 구도의 하나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하여튼 여기 그 교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사진가 리스트가 있네요. 여기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하나씩 좀 조사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좀 영감이 있고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사진 작가를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더 재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지시사항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스포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읽어볼게요. 세계화의 진행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국 프로스포츠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국적, 인종, 민족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과 상대적인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구인 스포츠 저널리즘이 이러한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보도된 스포츠 기사, 신문, 방송 모두 포함 중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수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기사를 하나 찾아서 어떠한 표현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개선점 및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게 한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포츠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다 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주로 보는 게 있었다면은 뭐 모든 걸 다 뭐 챙겨보는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프로야구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봤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특히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기사를 찾아보면 그 원인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요.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인종주의의 구성, 이러한 그 학회지의 뭐 논문 같은 거네요. 논문이네요. 논문을 좀 읽어보고, 이러한 그 여기서 나온 사례들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고 참고 문헌을 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꼭 읽어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방법을 뭐 다들 하시겠지만은 저도 찾아볼게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도서관 활용법 그거를 배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겸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도서관에 있다고 하니까, 자, 도서관, 여기 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여기에서 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아니면 자료 검색에서 통합 메타 검색을 해도 되고요. 통합 검색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좀 찾아질 겁니다. 일단 통합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통합 검색에서 제목이 뭐였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DBP야 여기에 나오네요. 아니면 리스 여기에도 나오고, 논문이니까. 근데 여기 이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게 이제 방송대 아이디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로 봐야 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BP야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눌러서. 자, 됐죠. 이제 나오는데 논문 보기가 있네요. 여기 논문 보기.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색하는 게, 찾아보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DBPR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리스는 제가 주로 이용하던 데거든요. 여기 리스에. 그러면 이게 방송대로 연결이 안 되나? 여기는 방송통신대학교라고 나오거든요. DBPR는. 리스는 그게 안 되네. 자, 원문 보기 DBPR, 어차피 DBPR에 있는 거네. 왜 안 열릴까요? 다시 누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느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인종주의의 구성. 이거를 다운받기. 원본 다운받기. 자, 그러면 여기 다운이 되네요. 그러면 따로 내가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읽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도서관, 주상도서관 통합 검색해서 하면 되고, 이 통합 메타 검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제 참고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인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인종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찾으면, 여기서 찾으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보죠. 통합 메타 검색에서 이 논문이 나오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논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 통합 메타 검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인종주의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장자료 24개, DBPR에 377, 키스에 435, KCI에 997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언제 다 찾아봐요. 이게 나와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자료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눌러서 읽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타 검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검색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를 해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인종주의, 에다가 뭐, 엔드하고 미디어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도 되죠. 그죠? 미디어 영상학과 지금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미디어 여기서 과제 문제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참고 문헌 미디어를 통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좀 컨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이제 해제를 하는 거죠. 이게 자연과학이나 공학 이런 분야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제를 해주고 그럼 이게 줄죠. 여기 검색 그 DB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한 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영 경제일까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자책은 필요 없어요. 국가 전자도서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의약학도 아니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하고. 근데 법학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소장자료, 네, 좀 빼고 인문사회학 계통은 맞는 것 같아요. 인문사회학, 자, 인문사회학 굉장히 많네요. 소장자료도 빼볼게요. 이건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요것도 빼고, 요것도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그러니까 인문사회학만 포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인문사회학만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 자, 인문사회학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그럼 뭔가 나오는데, 아직 진행 중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국내 DB를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요거를 포함하겠습니다. 대학 라이선스 및 오픈 액센스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DBPR가 없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있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거의 바로. 이거는 뭐 외국 자료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논문을 만든 것 같고,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논문 중에서 바로 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합 메타 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거 그겁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링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KCI로 연결이 돼서 들어왔고, 여기 KCI 원문 내려받기를 하면은 그 논문을 똑같이 내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합 검색, 메타 검색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검색에서 통합 메타 검색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통합 검색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 제목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겠지만은 내가 그냥 다른 걸 할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찾고 싶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 뭘 할까요? 뭐 정보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통합 검색을 만약에 한다. 그죠? 여기 통합 검색이 있잖아요. 자료 검색에서 통합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사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뭔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재 같은 거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뭐 실패가 나왔고 뭐 키스도 있고 또 리스 학위 논문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리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7만 건 중에 7만 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통합 메타 검색에서는 자, 정보사회를 치고 여기서 뭐 여기서 해제를 한 다음에 자연과학 쪽 데이터만 원한다.
정보사회, 자연과학 및 공학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보는 거죠. 거기에서만. 근데 없어요. 이게 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학 라이센스 이런 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내에 DB를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과 교육 방향 및 재현 뭐 이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읽어서 뭔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거기에 연결되는 파생되는 내 생각을 과제에 작성할 때 써도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다음 뉴 미디어론입니다. 개혁 확산 이론의 발전 경향과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고 로저스의 채택자 유형을 참조하여 학생의 휴대폰 사용 경향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설명하시오. 이 뉴 미디어론에 나와 있는 개혁 확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정리하라는 게 뭐 요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최근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뉴미디어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플랫폼 경제 이면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플랫폼 경제 이면에 대한 4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에코 챔버 현상에 대해 학생 본인의 경험을 위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필요한 그런 과제예요. 플랫폼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교재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제, 참고 문헌이 이렇게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이번 학기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쓰신 후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하나 골라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는 뭐 거의 100% 순전히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네요. 그죠? 문화산업. 근데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화산업과 문화기획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잠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목차만 보면 되니까 출판문화원에 들어가서 방송대 교재 미디어 영상학과 이게 3학년 이네요. 3학년 1학기 아니죠. 문화산업과 문화기획이죠. 자, 목차를 보면은 문화기획이란 무엇인가, 문화 개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그 개념을 좀 학습을 한 다음에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다양한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뭐 자연적으로든 혹은 인위적으로든 어쨌든 어떤 고유의 문화가 뭐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뭐 사람 한 명을 상대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또 큰 개념으로서 이제 나라마다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 좀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좀 더 이론적으로 이러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내가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를 대하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문화 기획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은 그 기획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 기획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고 또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획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좀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것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관심이 가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저는 뭐 공연하는 거, 전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미술 작품 전시를
뭐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해보고 또 성인이 돼서 대학원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판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전시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과 또는 경험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가지고 그 주제를 선정을 하면은 이런 이제 서술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왜냐 내가 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이 했지만 이런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때 그 몰랐었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 3매 내외로 이제 작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2~3매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영어 산업과 마케팅. 영화와 MPR 마케팅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그리고 2번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을 3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과제가 있어요. 문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NPR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영화 산업과 마케팅이라고 여기 위에서 검색을 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그걸 한번 검색을 하셔갖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사 미디어 영어. 다음 구문을 읽고 아래에 제시된 2가지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일단은 그냥 영어 한번 읽어보죠. The study said several behavior shifts are already manifesting in both video consumption and the designed to reach those audiences. 이거를 영어를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한글로 변환하는 그런 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한국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보면 꼭 영어로 하는 것 같아요. 영어의 어순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네. 맞는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The breakdown of prime time and other day part programming in an on-demand world. 뭔가 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The need for integrated. 이거는 그냥 그 구인데 구, 그죠? 부사구라는 거죠. Cross channel strategies that are more targeted and that tightly control frequency or how often a specific audience sees a given ad. Shift new kind of ad format, especially shorter ones. 이게 뭐 그거네요. 이렇게 그 개괄식으로 써놓은 거네요. 서술형이 아니고. 자, 전체 구문에 대한 자신만의 완벽한 해석을 제시하시오. 그 다음에 기사 전체 내용을 참조하여 3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연구는 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몇몇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나타내는 거냐? 매니페스팅이라는 단어는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뭐를 이 안에서 함께 비디오 컨섬션은 뭡니까? 소비 아니에요? 소비? 맞죠? 소비. 그러니까 그들이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광고와 비디오 소비가 뭐야? 비디오 소비가 이미 나타내고 있어요. 이 2가지 것이 비디오 소비와 그리고 광고 디자인된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 해당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뭐 이런 얘기죠. 이거를 한글로 막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회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를 써주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학습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 동사 그 서술어 관계를 좀 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 않네요. 그 영어 이 문장이.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break of prime time은 breakdown. 이 breakdown이라는 거는 그 분석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analysis라는
그거랑 동의어라는 거죠.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프라임 타임은 황금 시간대하고 다른 데이 파트 프로그래밍 그 부분 기타 시간대 프로그래밍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다. 어디에서? 그 안에서 어디에서? 온 디맨드 월드. 이게 온 디맨드 이러면 이게 주문형 같아요.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요 뭐 이런 거니까 요구하는 그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 세계에서 분석을 한다. 분석이 된다. 뭐 그런 건데 좀 난해하네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면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없으니까. 서술어가 없으니까. The need for integrated. 자, 이거는 integrated 뭐예요? integrated. 통합된, 그죠?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통합된 교차 채널인가요? 크로스 채널 전략 필요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교차 채널 전략. 이게 대신가요? 그것은 더 목표로 한다. 더 타겟팅이 된다. 타겟으로 한다. 그리고 tightly 단단히 컨트롤 조절 제어한다. frequency 그래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또는 how often 종종 how often a specific audience sees given ad 얼마나 자주 이 specific이라는 뭐예요? 그 특정한 특유한 그런 거죠. 특정한 청중이 보는 거죠. 주어진 광고를.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수요, 교차 채널 전략. 교차 채널 전략의 필요성, 그거네요. 교차 채널의 필요성은 타겟을 하고 더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단단히 이 청중이 보는 거, 주어진 광고를 보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게 그 얘기 같아요. 뭐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시프트 전환이죠. 전환. 새로운 kind of ad format. 새로운 종류의 광고 형식의 변화. especially 특별하게 짧은 형식으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려워. 근데 이렇게 뭐 금방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과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사 전체 내용을 참조해 3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시사 미디어형. 그러면은 이거를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왜 이게 일어나게 됐는지. 2번. 다음 구문을 읽고 아래 제시된 2가지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I am stepping into the space open a decade ago by David Carr, the late columnist who chronicled an explosion of new online outlets by the same rich get richer, winner take all forces that have reshaped businesses from airlines to pharmaceuticals.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거 번역기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거를 좀 돌려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기 잘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하진 않네요. 영어가 쉬운 영어는 아니라서 시사 영어라서 그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rise of the times from wounded giant to reigning colossus has been as breathtaking as that of any startup. As recently as 2014, print advertising collapsing, and the idea that subscribers would pay enough to support the company's expensive global news gathering seemed like a pipe dream.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함축되고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알고 있는 영어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 영상학과 이제 과제를 한번 봤어요. 네, 과제가 뭐 전부 다 올라온 거는 아니고 또 네, 중간중간에 그 겹치는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 하여튼 뭐 본인이 이제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제를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꾸준하게 해내면서 내가 이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